재령하고 1년이 돼 괜찮아졌쓴다며 스레를 세운 일. 빠찡코에서 일하는 일이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끝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밝혀져 스레 주민들을 떨게 만듭니다. 재령하고 1년이 돼 괜찮아졌쓴다. 이건 당시 22살이었던 일이 빠찡코에서 일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입사 2년차인 일의 일은 매일 게임장을 돌며 진상 손님이 없나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게임장을 돌고 있는데 버라이어티 코너 기계에 다이팡, 즉 일어서 그 기계를 발로 차거나 흔들거나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처음 보는 할매가 있어 서둘러 그 할매에게 주의를 주러 간 일. 그러자 그 할매는 엄청난 얼굴로 일을 째려봅니다. 일은 할매에게 다른 손님들께 폐가 되니까 그런 행위는 그만두세요 라며 주의를 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의 말에 할매는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일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일은 섬뜩함을 느끼지만 그때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날은 평소처럼 적당히 일을 마쳤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다이팡 할매는 검은 머리와 백발이 섞인 회색 같은 머리색으로 푸석푸석하고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굴 피부는 늘어져 있어 적어도 60대 후반으로 보였다고 일은 말합니다. 다음날 역시 평소처럼 일이 게임장을 순찰할 때 옆줄에서 탕! 탕! 하는 소리가 나서 보러 갔더니 어제와 똑같은 할매가 또다시 다이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그 할매에게 어제도 말했지만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되니까 그만하시라고요 하며 강한 어투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매는 이를 빤히 보면서 입을 쩌덕 벌려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는 시익 하고 웃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싸움 거나 생각한 일이 다음에 또 그러시면 입장 금지합니다 하자 할매는 바로 기계에서 떨어지더니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때 할매가 있던 줄에서 호출 램프가 깜빡거려 일이 달려서 가봤는데 아까 할매가 있던 기계 호출 램프가 눌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일은 손님이 일어서 분풀이로 버튼을 누르고 도망갔나 싶어 비상식적인 짓을 하는 손님에게 짜증이 났죠. 그리고 그날 폐점 작업 중 일이 친한 동료에게 아까 할매 이야기를 했더니 동료는 다음에도 그러면 입장금지 시켜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때는 일도 동료도 이상한 손님이다 정도로 인식. 할매 일을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기계에 선불카드 보충을 하던 중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빠찡코 코너에서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났던 겁니다. 놀란 일이 보러 갔더니 청소 담당이 빠찡코 코너에서 대차게 넘어진 모양으로 오른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소 담당은 아무래도 넘어져서 손을 베인 듯 어떻게 넘어지면 손을 베는 거야 생각하면서도 일은 그 사람에게 어디서 손을 부딪힌 거예요? 묻습니다. 그 말에 이 의자 팔걸이요 라고 해서 그 의자가 있는 기계를 봤더니 그건 그 할매가 게임하던 기계였습니다. 그때 일의 뇌리에는 그 할매의 싱글거리는 얼굴이 떠올라 그 할매가 의자에다 뭘 해놨다 생각해 의자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만 손이 베일 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은 쉬는 날이라 집에 틀어박혀 온라인 게임을 한다는 음침한 캐릭터의 귀감가도 같은 휴일을 보냈는데요. 그 다음날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이 평소처럼 출근하니 보통은 아침 일찍과 폐점 후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장과 주임과 부점장이 사무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이 무슨 일 있어요? 묻자 주임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께 다쳤던 청소 담당이 어제 집에서 죽었어 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그 할매의 미소가 머리에 떠오른 일은 점장에게 1번 줄 땡번째 기계에 어제 할매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부탁하며 할매의 특징을 전했습니다. 그런 일의 부탁을 점장은 흔쾌히 들어줬는데요. 그게 아까 이야기하고 뭔 관계라도 있냐 이상하게 생각하며 일에게 물어봐서 일은
아니요, 관계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부탁드립니다. 말하고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일하던 중 아까 그 새색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계속 그 생각만 했다는 일. 한참 있다 쉬는 시간이 되었고 점장이 일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점장은 일에게 들었던 대로 카메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만 어제 그 기계에서 할매가 게임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그 할매는 가게 주차타워 옥상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계속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기분 나빴던 모양으로 점장은 일군, 그 할매한테 뭔 짓 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일이 그 할매가 다이팡하던 걸 몇 번 주의 준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니 점장도 그 할매를 요주 인물이라고 인식한 듯 다음번부터는 반장이나 주임이 할매를 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은 점장이 말했던 가게 주차타워 옥상에서 카메라를 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는 발언을 떠올리고 공포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빠찡코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1층과 2층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옥상은 종업원 정도밖에는 이용하지 않는 아주 불편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무서워진 일은 이 일을 동료에게 상담했습니다. 이런 일을 축제라고 떠들며 크게 기뻐하는 스레 주민들처럼 동료는 이번 일을 이벤트라고 착각하는 건지 나한테 맡겨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줄 기계에 호출 램프가 깜빡거려 일이 중앙 통로에서 힐끗 봤더니 거기에 그 할매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일은 서둘러 동료에게 그 할매야 갔다 와봐 라고 하자 동료는 갔다 오겠다며 신이 나서 말한 뒤 전력으로 뛰어서 할매가 있는 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일은 다음 휴식 시간에 동료에게 이야기를 물을 요량으로 다시 업무로 복귀했는데요. 쉬는 시간이 되어 휴게실에 들어갔더니 동료의 타임 기록카드가 조퇴로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주인 말로는 갑자기 아파져서 조퇴했다는 것. 그 말을 듣고 그 할매 정말로 위험하다 생각한 일은 폐점 후 바로 정리를 마치고 동료네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그날 일이 끝나고 일이 폐점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다이팡 소리가 폐점 후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일은 달려서 그쪽으로 갔는데요. 일이 그 줄로 갔더니 소리는 뚝 그치고 맙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일이었습니다만 근처에 있던 청소 담당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일의 착각은 아닌 모양입니다. 다이팡 소리를 들으면 그 할매의 섬뜩한 미소가 연상되는 바람에 꼭 파블로프의 개가 된 듯한 일은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공포로 인해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K라는 직원이 일 곁으로 와서는 뒤는 나한테 맡기고 오늘은 돌아가도 돼 해서 그 말대로 돌아가기로 했던 일. 하지만 가게를 나서 주차타워 계단으로 올라가던 때 점장이 했던 가게 주차타워 옥상에서 카메라를 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공포로 인해 계단 입구에서 굳어버린 일. 그러자 그때 일의 휴대폰으로 동거 중인 여친에게서 오늘 저녁 메뉴는 치즈 햄버거니까 빨리 와 라는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일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에게 전화. 현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남자라면 제대로 해. 그리고 햄버거는 어디 가질 않으니까 동료 집에 들렀다가 와 라면서 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말에 일은 살짝 용기가 솟아올라 그 할망구가 옥상에 있다면 두들겨 패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옥상을 향합니다. 하지만 결국 옥상에 그 할매는 보이지 않아 일은 그대로 동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리얼충 치즈 햄버거 전개에 질투를 숨기지 못하게 된 스레 주민은 여친력이 꼭 필요하냐? 울면서 치즈 규동을 먹었던 겁니다. 여기서 치즈 규동이란 치즈를 얹은 소고기 덮밥으로 치규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치규남이란 저 암살당할 것 같아서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도태남, 찐따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 후 일은 직장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동료의 아파트에 도착했는데요.
방문자용 주차장에서 동료 집을 봤을 때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걸 깨닫습니다. 처음엔 자고 있나 생각한 일이었습니다만 동료가 이 시간에 벌써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고쳐먹고 현관앞까지 가서는 인터폰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을 눌러도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는데요.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은 역시 있구나 싶어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만 대답은 없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일은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돌리자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일은 망설이면서도 문을 열고 어두운 현관에서 동료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안에서 동료가 뛰어나와 일을 향해 오더니 일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덤벼들었던 겁니다. 일은 그 충격으로 놀라 자빠지고 맙니다만 위험하다 생각, 어떻게든 저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항도 속절없이 동료는 일 위에 올라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일의 귀 밑부분을 깨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일은 병원 침대 위였죠. 옆에는 여친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일이 동료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에서 미끄러져 기절했다고 합니다. 일은 자기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그녀에게 호소했습니다만 여친의 말로는 동료가 아침 6시에 깨서 현관을 봤더니 일이 쓰러져 있어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 하지만 일은 도무지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 혹시 동료가 뭔가에 홀린 건 아닐까 생각했던 거죠. 그 후 정밀 검사를 받고 저녁 무렵 귀가한 일. 조퇴한 동료에게는 메시지로 사과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밤 동료에게 물린 귀 밑이 아직 아프긴 해도 외상이 없으니 그 일은 착각이나 꿈일 거라 생각한 일. 그러나 깨물린 날을 기점으로 일 신변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에게만 들리는 이상한 소리나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기억이 없는데 밤에 현관에 앉아있거나 게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상한 말로 떠들고 있던 적도 있었답니다. 동거하는 여친이 말하길 그 일들은 전부 한밤중에 일어난다는 것. 그렇게 계속 기행이 반복되게 된 바람에 결국 일은 그녀에게서 동거를 일단 멈추자는 말을 듣고 말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일이었습니다만 며칠 후 그녀와 이별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은 동거를 그만두자는 말이 나오고 이틀 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이 눈을 떴더니 그녀의 침대가 왠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일이 그녀의 두 팔을 무의식적으로 살짝 물어뜯었던 모양으로 영문을 몰라 일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녀도 일에게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녀에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울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인터폰이 울리고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일에게 물린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으로 그녀는 한달음에 경찰에게 뛰어갔고 경찰은 이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녀의 부모님도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고 같은 데서 일하는 놈하고 사귀니까 이딴 개떡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했다는데요. 현 상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일은 그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일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일이 휴대폰을 봤더니 최근 일군이 무서워 이젠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아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고 직장에서의 부재중 통화도 몇 건 와 있습니다. 일은 직장이 사정 설명을 하고 한동안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은 여친과 헤어지고 그 집에서 홀로 살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그 할매가 너무 신경이 쓰인 일은 그 덤벙대는 동료에게 조퇴했던 날 일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그 할매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 네가 말한 것처럼 섬뜩한 사람은 아니었어 라며 이빨을 보이면서 싱글벙글 웃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료는 그날 이를 습격했을 때와 똑같은 눈으로 침을 흘리며 계속 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동료를 보는 동안 동료에게 습격당했던 그날 사건은 착각이 아니다 확신한 일. 왜냐하면 동료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일의 귀 밑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은 동료가 자기를 물었던 일로 일이 뭔가에 홀려 여친을 물었던 사실이 이번에는 그녀가 뭔가에 홀리고 만 건 아닐까 제멋대로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예상은 틀렸다는 게 밝혀졌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일은 동료와는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 직장 K씨에게 상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K씨와 찻집에서 만나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전부 말했더니 K씨는 지인의 지인 중에 영매사 선생이 있으니까 물어보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인의 지인이라는 말이 신용이 가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자기 몸에서 벌어지는 일과 생각을 K씨에게 풀어놓는 것만으로 살짝 안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문득 찻집 입구를 봤더니 무려 입구 쪽 창문 너머에서 여기를 보고 있는 그 할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본 순간 공포로 떨림이 멈추지 않았던 일. 그러자 그걸 깨달은 K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할매가 있는 입구로 빠르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시 입구를 봤더니 그 할매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K씨는 일이 겁먹고 있는 걸 알고 일부러 가게를 나가 가게 주변에 노파가 아직 있는지를 확인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의 직장에서 그 할매의 얼굴 사진이 사무실 요주인물 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K씨도 할매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것. K씨는 일에게 다시 돌아와서 일군만 괜찮다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머물래? 합니다. 그렇지만 X 여친에게 했던 것처럼 자다가 K씨를 덮치고 말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일이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K씨는 아 그렇겠군 그럼 없던 이야기로 하지 라며 K씨의 집에서 머무는 이야기는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찻집을 나와 K씨와 헤어진 뒤 일은 쇼핑을 마치고 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위화감을 느낍니다. 집안에 누가 있는 기척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느낀 순간 화장실에서 갑자기 물 내리는 소리가 나 일의 심박수는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화장실 문이 화당 하더니 세차게 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현관에서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공포를 뒤따라오듯 동료에게서 물렸던 귀밑이 욱신욱신하며 지금까지 없었을 정도의 강렬한 통증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때 일은 화장실에서 튀어나올 인물이 그 할매일 거라는 건 대충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예상대로 화장실에서 그 할매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일의 몸이 이번 한정으로 드물게도 움직여서 일은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막고 전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자 할매가 집안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거기에 겁먹지 않고 일은 현관문 너머에다 대고 절대 용서 못해. 경찰 불렀으니까 기다려. 하며 필사적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 너머에서 할매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디서 들은 것 같은 톤으로 말을 해왔던 거죠. 그것은 일이 그녀를 덮치고 사과했을 때와 같은 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문을 끼고 공방전을 벌이는데 갑자기 문 너머가 싹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바로 왔기 때문에 일은 이것으로 전부 끝났다 생각 문을 열었습니다만 문 너머에 할매의 모습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어디에 숨어 있을 거라 본 일이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집안에 할매는 없었던 거죠. 아무래도 일이 귀가해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통로 안쪽에서 엄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듣지 못한 모양으로 일이 그냥 혼자서 이상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더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된 일은 나는 이 집에 혼자 있다간 죽는다 절망하게 된 겁니다. 이 무렵 스레에서는 3줄 이상의 긴 글은 읽지 못하는 주민들이
빨리 누가 요약 좀 하라고 응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누가 요약해서 올려놓을 거라면서 요약을 맡기는 찐따들도 나타나고 스레는 계속됩니다. 그날 밤, 더는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일은 인터넷 카페에 머물기로 하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K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 내용은 영매사 선생의 번호를 손에 넣었다였죠. 그리고 선생은 지금 일에게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K씨에게 감사를 전한 뒤 알려준 번호로 초스피드로 전화를 거는 일. 선생이 전화를 받더니 1군인가? 엄청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걸 지켜야 하네 라며 긴박한 투로 말합니다. 선생은 지금부터 일에게 갈 테지만 그때까지 절대 혼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래도 선생은 옆편에서 일부러 일이 있는 곳으로 와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된 일은 전화도 끊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너 시간 뒤, 일은 인터넷 카페 점원에게 깨워지는 형태로 눈을 떴습니다. 점원이 손님 지인분이 와 계신데요 라고 해서 일이 바로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선생에게서 부재중 착신 4건과 1군 도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짐을 정리하고 계산을 마친 일. 나가보니 가게 입구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에게 다가와서는 1군? 날쌔, 선생 일세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을 세게 안아주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일은 놀랐으나 최근 불안한 일만 계속돼 마음이 약해져 있던 것도 있어 선생에게 안긴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선생은 일에게 잘해왔다. 이젠 괜찮으니까 안심해라. 상냥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실은 일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이고 주변에 의지할 친구도 없던 터라 이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말을 걸어주는 게 일은 정말로 기뻤던 겁니다. 그 후 가게를 나선 일은 선생의 차에 올랐습니다. 선생의 말로는 이런 쪽 악령은 위험하니 당장이라도 재령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 거기서 재령을 위해 일은 지금 당장 선생이 사는 옆편까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선생은 일에게 절대 자면 안 된다며 옷을 박든 몇 번을 말해 일은 자신도 자기가 잠이 들면 무의식 중에 옆에서 운전하는 선생을 덮칠지도 모르니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가까운 시간이 왔을 무렵 선생이 일에게 곧 도착이야 라면서 시가제수 조금 떨어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선 아무 대화도 없었기 때문에 일은 솔직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간 지 15분 정도 지났을 때 주변은 캄캄했지만 달리는 차 전조등에 비치는 나무들에서 펄럭이는 부적이 붙어있는 걸 깨달은 일. 그 중에는 수십 장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부적이 집중적으로 붙어있는 나무도 있어 일은 공포로 몸 어딘가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절이라고 생각되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선생은 1군 도착했네. 여기서 잠깐 기다리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차 밖으로 나오지 말도록 하더니 차에서 나가 어딘가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일은 다시 혼자 남게 되어 공포와 불안으로 가슴이 가득 차게 됩니다만 다행히 휴대폰이 터져서 SNS 같은 걸 보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휴대폰 화면에 뚝뚝 하고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순간 일은 그게 물방울이 아니고 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귀 밑에서 격통이 일고 게다가 코와 오른쪽 귀에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에 패닉에 빠진 일은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먼저 선생의 차를 더럽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서 차 안 여기저기를 함부로 열어가며 휴지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에 있는 수납 공간을 열었을 때 안에서 대량의 부적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본 순간 일의 귀 밑을 달리던 고통은 타는 것처럼 심해집니다.
일은 더는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왼손으로 코를 막으면서 남은 오른손으로 필사적으로 경적을 울려 선생에게 신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선생은 오지 않습니다. 일은 공포로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장대하게 오줌을 싸고 말았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차가 크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 일이 문득 왼쪽을 봤더니 무려 그 할매가 거기에 서서 싱글싱글 웃으며 일의 얼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일은 서둘러 시선을 피하려고 오른쪽을 봤는데요. 오른쪽에는 일이 얼마 전까지 사귀던 엑스 여친이 양눈을 부릅뜨고 미친 듯한 미소를 띠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로 일은 차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몸에서 나올 게 전부 나오고 말았습니다만 그때 갑자기 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일은 이야기를 끊고 전에 찍었다는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데 약한 스레 주민들은 동영상 볼 용기가 없는 데다 바이러스에 걸릴 걱정으로 주소를 못 열겠다는 신중파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던 중 한 명의 용자가 동영상을 봤다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 동영상에 나오는 장소는 빠찡코 가게 사무실로 보이는 어느 곳의 문 앞으로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다나요. 그리고 촬영자가 눈앞에 있는 문에 다가가자 두드린 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자가 문을 열었더니 두드리는 소리가 그쳤다고 합니다. 방 안은 창고같이 되어 있고 박스가 여기저기 놓여있는 상태. 그리고 불이 꺼져 있어서 문틈으로 들어가는 빛으로 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였다네요. 그리고 촬영자가 불을 켜니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내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후 일은 다시 차 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매와 엑스 여친의 패닉에 빠진 일은 눈을 질끈 감고 버둥대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일군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이 조심조심 눈을 뜨자 거기에는 선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피투성이로 변한 일을 보고 위험하군, 서툴지 않으면 이라고 중얼댑니다. 그런 선생에게 일이 조만간 일어났던 일을 울면서 말하니 선생은 괜찮다, 차에서 내려 따라오거라 하여 일은 선생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죠. 이렇게 선생을 따라 걷다 보니 부적이 붙은 나무들 틈으로 절의 모습이 보여왔고 그 앞에는 커다란 붉은 도리이가 있었답니다. 일은 그대로 도리이를 지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일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서 선생이 계속 불경 같은 걸 외우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일이 눈 뜬 것을 보며 무사히 재령은 끝났다 하고 일어서더니 어딘가로 가고 맙니다. 그때 일은 이렇게 가뿐한 느낌이 몇 달 만인가 느낄 만큼 몸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과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뒤 하룻밤만 더 상태를 보자며 붙잡혀 거기서 지내게 되었다는 일. 그리고 선생은 가끔씩 일의 모습을 보러 방으로 와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보내며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음날 선생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지 싶어 일이 지갑과 휴대폰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선생이 와서는 K씨가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합니다. 그리고 선생은 일에게 재령은 무사히 끝났다만 나는 강연이 있어 호쿠리코에 당분간은 없으니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거라 하면서 지인 영매사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K씨가 절에 찾아옵니다. 선생이 K씨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말한 뒤 일은 K씨의 차에 올라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K씨는 운전 중 일에게 직장에서 일어난 일 등을 얘기해주고 그때 일은 빙의에서 해방된 기쁨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의 기쁨으로 살짝 원기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 후 K씨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 둘은 찻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K씨는 선생에게서 일을 혼자 놔두면 위험하니까 K씨만 괜찮다면 한동안 지켜봐줬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걸 밝힙니다.
이미 재령은 끝났을 텐데 너무도 신중하게 사람을 보살피는 좋은 선생이라고 감동한 일이었는데요.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일은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날 밤 K씨 집에서 자게 되었을 때 일의 휴대폰에 선생에게서 메시지가 와서 봤더니 거기에는 일군 용서해줬으면 하네 라는 한마디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본 일은 모든 것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그때의 공포가 단숨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의 그런 모습을 알아차린 K씨는 휴대폰을 빼앗아 선생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더니 일의 휴대폰으로 선생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전혀 받지를 않죠. 메시지를 받자마자 전화를 건 건데 어째서 받지 않는 건가 하는 상황에 진짜 왜 안 받는 거야 화를 내는 K씨. 거기서 일이 무서워져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선 순간 갑자기 K씨 집안에 불이 꺼지고 맙니다. K씨는 진심 놀랐는지 눈앞에 있는 진공청소기 노즐을 빼서 경기하기 시작. 한편 녹초가 된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겁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일의 폰으로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던 거죠. 일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는 누군가 하며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전화 너머에서 하는 단말바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 순간 선생은 돌아가신 거다 라고 확신하는 일. 일의 생각으로는 선생은 죽기 전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게 아닐까라는 것. 하지만 그 후 K씨가 바로 일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버려서 선생이 있는 곳이 그 할매에게 들켜 죽임을 당한 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매는 선생을 죽이는 순간을 전화 너머에서 중계하여 일들이 듣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K씨가 갑자기 미친 듯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드디어 죽음을 각오하는 일. 그러자 여기서 일은 저를 떠날 때 선생이 일에게 했던 말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K씨가 절에 도착하기 전 선생은 일에게 도리를 지나면 절대 내 쪽을 보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선생의 말을 지켜 K씨의 차에 타고 나서도 선생 쪽을 보지 않도록 했는데요. 문득 백미러가 눈에 들어오고 말아 뒤쪽이 보였던 겁니다. 일이 백미러로 봤던 건 아주 순간이었지만 거기에 비친 건 하얀 티셔츠의 선생이 아니고 분명히 그 할매였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일은 이미 재령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해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K씨의 집 불이 꺼진 두려운 상황 중에 어쩌면 할매는 선생에게 붙었고 일이 눈을 떴을 때 들었던 게 불경이 아니고 할매가 뭔가를 중얼대는 혼잣말이었을까 라고 일은 문득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K씨 웃는 소리가 너무도 시끄러워 옆집 사람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으로 K씨는 계속해서 웃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옆집 사람의 시끄러워! 하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금방까지 꺼졌던 집안불이 들어와 K씨 정신을 들게 하려고 냅다 K씨를 때리는 일. 이때 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때리니 K씨는 이윽고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를 향해 바로 피곤해서 잘래, 잘자 라며 침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일도 깨닫고 보니 잠들었다네요. K씨가 여자? 경악의 사실, K씨가 여자였어. K, 사랑해. 여기까지 와서 처음으로 K씨가 여자라는 게 판명. 여자라는 단어만으로 대흥분 상태가 되어버린 동종의 스레 주민들은 K씨에게 뭐해뭐해 큉을 날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날 일은 점심때가 지나 K씨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식탁에는
K씨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와 집 열쇠가 있었고, 휴대폰을 봤더니 K씨에게서 오늘 오전팀이라 다녀올게. 식탁에 있는 밥은 맘대로 먹어. 그리고 집 열쇠 놔둘 테니까 쓰려면 써. 라는 메시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지난밤 무서웠던 일을 돌아본 후 선생이 건네줬던 메모를 꺼내 거기에 적힌 번호로 망설임 없이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매사 선생 B는 사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모양으로 자네가 연락한 거 그건가? 선생은? 하고 우물댑니다. 하지만 일은 B 선생의 물음에 대한 대답보다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싶어서 저는 살 수 있나요? 매달리듯 묻습니다. 그러자 B 선생은 솔직히 모르겠네. 하지만 시험해볼 가치는 있어. 라며 일에게 교토까지 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때 일에겐 아직 유급휴가가 일주일 정도 남아있어 교토까지 가는 걸 결심했습니다만 혼자서는 아무래도 불안해 K씨를 꼬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전에 오전팀이었던 K씨가 돌아오죠. 일은 K씨에게 B선생과의 대화와 같이 교토에 가줬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니 K씨는 일군이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는 일을 쉬고 일과 교토에 가기로 했습니다. 일은 그 말에 기뻐했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오늘도 또 어제처럼 불이 나가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하는 불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K씨 집 인터폰이 울립니다. 마침 K씨는 직장에다 쉬겠다는 전화를 넣던 참이라 일이 대신 현관으로 나갔는데요. 거기에는 무려 일이 그날 다시는 관계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직장 동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데 전화를 마친 K씨가 와서 왔어? 들어와 라며 동료를 맞아들입니다. 아무래도 K씨는 지난밤 사건을 기억하는 모양으로 겁에 질려 있을 일을 신경 써 일과 사이좋은 동료를 집으로 초대한 것 같았습니다. 일은 그런 K씨의 마음 씀씀이에 반했던 겁니다만 이번만은 그 씀씀이가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무서워진 일은 언제 습격당해도 괜찮도록 K씨 화장대에 있던 가위를 팬티 뒤쪽에다 숨깁니다. 그렇게 K씨의 배려로 일, K씨, 동료라는 수수께끼의 조합으로 타코야키 파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술이 들어간 일은 어느샌지 취해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고 만 건데요. 그 후 오줌이 마려 잠에서 깨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은 뭔가가 이상함을 깨닫습니다. 일은 조금 아까 분명히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만 왠지 그게 둘 모두 머리가 긴 여자였다고 합니다. K씨는 원래 머리가 기니까 상관없지만 다른 한 여자는 누구였지? 그리고 동료는 어디로 간 거지? 여러 생각이 머리를 헤집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화장실 문 앞에 굳어버린 일. 그리고 일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쪽이 더 위험하다 생각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앞뒤로 버릴 건 모두 버리면서 이 방법으로 악령에 대항할 수는 없을까 등등 희미한 희망을 품고 배변 재령을 하려는 일이었습니다만 그 후 아무것도 못한 채 화장실 안에서 시간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새벽 3시경. 일은 결심하고 지니고 있던 가위를 꺼내 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일의 귀밑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현기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음 순간 잠깐 누웠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눈앞에 그 엑스 여친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엑스 여친의 얼굴은 그 할매와 똑 닮았고 그녀는 일의 귀밑을 갸웃거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일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사라져가는 상태가 되면서 문득 엑스 여친 뒤에 있는 욕실을 봤더니 거기에는 욕조 속에서 내민 사람팔이 보여왔습니다. 그 긴 소매를 보고 일은 그 팔이 동료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의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며 가위를 쥐고 있던 손이 천천히 일의 심장 부분을 향해 밀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게 된 일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식으로 나는 죽는 건가? 모두 정말 미안 하며 결국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집안불이 켜지고 일군 괜찮아 하며 K씨가 일의 곁으로 왔고 일의 뺨을 있는 힘껏 날렸던 겁니다. K씨 쪽에서는 일이 가위를 심장에 대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리고 일은 뺨을 맞은 기세로 몸이 움직이게 되어 바로 욕실을 향했습니다만 그 동료의 팔은 거기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과 K씨는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왠지 동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관에 가봤더니 동료의 신발은 놓여 있습니다. K씨는 동료가 취해서 어딘가에서 자고 있겠지 생각.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안 받는다 싶을 때 전화 너머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아닌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죠. K씨는 전화에다 대고 동료를 부릅니다만 대답은 없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든 일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5분 만에 도착한 경찰에게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 일은 B 선생에게도 메시지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K씨와 함께 경찰서로 간다는 걸 전합니다. 그러자 B 선생도 이쪽으로 와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일은 선생에게 경찰서 위치를 알려주고 K씨와 같이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일과 K씨는 경찰서에서 동료가 사라지게 되기까지의 흐름을 설명. 3시간 정도 만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오니 B 선생이 주차장에서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일군과 K씨인가 여기서 이야기하기도 그러니까 다음은 교토에 도착하고 합시다 라고 해 일과 K씨는 바로 B 선생의 차에 타고 교토로 향합니다. 그 후 차 안에서는 별로 대화도 없이 교토시 사쿄구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절로 향합니다. 산속을 나아가는데 이전 선생이 데리고 갔던 곳과는 정반대로 많은 관광객이 있었는데요. 계속 달리다 보니 점점 줄어들고 완만한 커브길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자 일들 앞에 절과 도리이가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절 앞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고 일에게 이 절 앞은 절대 밤에 다녀서는 안 되네.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라는 B 선생. 일은 선생의 말에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는데 주위 나무들에 말도 안 되는 양의 부적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늘어지게 잔 K씨도 눈을 뜨고 주변을 보더니 상황을 이해한 모양으로 일과 함께 선생을 따르는 모습으로 도리이를 향합니다. 그때 일의 귀밑이 따끔거리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의 글에 대해 재밌긴 해도 느리다고 요약 좀 해달라는 주민이 다시 나타나는 스레. 재미는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 아휴, 저도 죽겠습니다. 시작 넘은 거 괜히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신사 도리이를 지난 순간 강렬한 두통에 사로잡힌 일의 이변을 깨달은 선생도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참게 라고 합니다. 그대로 일은 절 경내에 있는 건물로 안내되어 그 건물 안에 있는 방에 들여보내졌습니다. 그러자 선생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게나 하길래 일은 시키는 대로 그 어두운 방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때 일은 아마도 악령과 대치할 것이다 라고 대충 예상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얼마 후 선생이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선생은 마실 수 있는지도 모를 양동이에 가득 든 물과 봉투 정도 크기의 부적 1장, 주먹 정도 크기의 둥근 돌 2개, 주먹밥 4개를 일의 눈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일에게 나를 넘길지도 모른다.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절대로 기다리거라. 그리고 그 부적을 쥐고 있어. 하고 방을 나갔고 일은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 후 일은 귀 밑에서의 통증과 두통이 방해가 되어 안정을 찾을 수도 없어 홀로 방 안에서 필사적으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때 문득 눈앞에 놓인 양동이 속 물이 신경 쓰여 얼굴을 들이대고 냄새를 맡아보는 일. 하지만 특별한 냄새는 없어서 이번에는 조심조심 양동이 속 물에 손을 대고 손에 묻은 물을 활짝
하며 코난 흉내를 내면서 핥아봤더니 그물에서 짠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이 얼굴을 찡그리며 책상 다리를 풀고 누우려고 했던 그때 천장에서 타다다다다 하며 일이 있는 방향을 향해 세차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놀란 일은 깨닫고 보니 손에 있는 부적을 완전히 구겨질 정도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 바로 위에서 그 발소리는 멈췄고 이번에는 천장에서 시선을 느낍니다. 일은 공포로 인해 위를 볼 수 없었습니다만 그런 일의 의지와는 반대로 목이 제멋대로 위를 향하고 입이 제멋대로 열리고 맙니다. 그리고 천장을 본 순간 그 할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할매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검은 연기가 몽글몽글 하는 듯한 것이었다는 것. 그런데도 일은 그게 할매라는 걸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 연기 같은 할매는 천장에서 일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내려왔고 일의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울림 현상과 함께 할매의 비명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던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 아까 일이 핥아봤던 양동이의 물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 할매는 그것에 접촉되고 만 모양. 그러더니 할매는 방 안을 소리를 지르며 날뛰어 돌아다녔고 그때의 모습을 일은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움직임이었다며 독특한 감성으로 예를 듭니다. 그리고 그런 할매를 보고 난리난 일은 눈앞에 있던 주먹만한 둥근 돌을 할매를 향해 던졌는데요. 할매에게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날뛰던 할매가 갑자기 일 쪽을 향하는 바람에 일이 쥐고 있던 부적을 앞으로 내민 그 순간 지금까지의 일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지고 깨닫고 보니 할매의 모습은 사라져 있던 겁니다. 일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 굳어 있는데 방문이 열리고 B 선생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다른 한 개의 돌이 부서지듯 갈라졌고 그것과 동시에 B 선생이 아! 했습니다. 선생은 일에게 다가와 그 눈앞에 있는 돌에 가두려고 했는데 깨져버렸구나. 하지만 이젠 안심해도 좋다. 괜찮아. 라며 만약을 위해 영매사로서 대표적인 의식도 해줄 테니 라는 말을 남기고 일이 있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은 다시 그 방에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날 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은 B 선생과 의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재령 의식을 행할 듯한 사람, 그리고 B 선생과 K씨와 일, 그리고 모르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답니다. 선생은 원래는 의식할 때 재령 역할 보조가 둘이 필요하지만 이라며 한 명이 모자란 것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만 그 후 의식은 무사히 끝나고 일과 K씨는 전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일은 K씨가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걸 압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 K씨는 내용은 비밀, B 선생에게서 받았어 라며 뭔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분명 부적이나 뭔가를 받았겠지 생각. 일은 별로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깨닫고 보니 전철은 일들이 사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K씨와 헤어진 뒤 그대로 직장인 빠찡코 가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 사무실로 들어가자 일의 모습을 본 사원들은 모두 사정을 알고 있던 것도 있어 놀랍니다. 그 후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하고 모레부터 출근할 것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온 일. 집에 돌아오고부터는 특별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일의 몸에 일어났던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막을 내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이야기에 나왔던 할매와 다른 등장인물들이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죠. 집에 돌아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고 본 일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의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왔던 겁니다. 경찰 말로는 일의 X여친이 죽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죽은 건 일이 그녀를 덮친 다음 날이라는 것. 그녀는 자기 방에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일이 지금까지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동안 경찰은 일에 용의점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으로 오히려 모두 이해한다는 듯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은 그녀를 덮쳤던 일로 경찰이 주시하고 있던 모양으로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이 계속 일을 관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이 특수한 경우에 놓인 걸 이해해 준 건 아닐까 일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무사히 풀려나는구나 생각한 일. 하지만 계속해서 경찰은 실종됐던 동료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동료가 항구 근처 바다에 떠 있던 걸 경찰이 발견했다는 것. 발견 시간은 일이 교토의 절에 있는 어느 건물 안에서 혼자 남았을 무렵의 시간과 딱 겹친다고 합니다. 일은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좀 지나 풀려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일은 X 여친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도 방금 막 일에게 연락하려고 생각했다는 것으로 지금 집에 올 수 있냐고 일에게 묻습니다. 일은 자기가 그녀의 가족에게 원망받는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주저했습니다만 X 여친 어머니와는 전부터 사이가 좋았던 것도 있어 결심하고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죠. 그리고 집에 도착한 일은 그녀의 어머니를 향해 제 탓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죄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네 탓이 아니야 하며 일을 집에 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일은 다시 어머니에게 사죄, 그녀를 덮쳤던 이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일에게 그 아이 방에 있는 것 중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일은 2층에 있는 그녀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방에는 예전에 일이 선물했던 물건들이 많이 장식되어 있어 코끝이 찡합니다. 그리고 일은 한동안 방의 물건들을 뒤졌는데요.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댄 순간 갑자기 의자에서 넘어져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대로 뒤에 있는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책상과 침대 사이에 끼는 형상으로 떨어진 일은 바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침대 아래에 커다란 상자가 있는 걸 깨닫습니다. 일이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많은 앨범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시간이 가는 것도 있고 앨범 사진을 봤는데요. 제일 밑에 있는 살짝 바랜 앨범의 제일 마지막 쪽을 넘겼더니 거기에는 X 여친의 사진이 아닌 병원 침대 위에 있는 한 명의 여성이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는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성 옆에는 마찬가지로 만면의 미소를 띤 다른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침대 위에 있는 사람은 임산부인 모양으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X 여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성의 얼굴을 잘 보니 그것은 바로 그 할매였던 겁니다. 일은 바로 그 사진을 들고 어머니에게 가 이 할머니는 누구죠? 떨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우리 엄마야 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일. 그리고 일은 어머니에게서 바로 그 X 여친의 할머니에 대한 걸 듣게 됩니다. 이야기로는 그녀의 할머니는 치매로 그녀가 태어나기 3일 전에 실종되었다는 것. 그 할머니는 손녀가 태어날 것을 너무도 기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실종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어떤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할머니는 뭔가에 홀려 있어 무의식 속에서 몸을 조종당하고 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그때의 기억이 안 나 주위에서는 치매로 보였던 건 아닐까. 그 후 일은 그 할머니의 집 주소를 묻고 메모한 종이와 그 할머니가 찍힌 사진을 들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장에 도착해 일은 사무실에서 부점장과 주임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하고 빠찡코 회원 명부를 바탕으로 그 할머니의 주소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그러자 하나가 맞아떨어져 일이 즉시 그 회원이 마지막 온 날을 조사하자 무려 일이 두 번째로 주의를 줬던 날을 마지막으로 이력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일은 부점장에게 부탁해 CCTV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록 영상에는 일이 그 할매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이 이틀 연속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를 준 뒤 일이 그곳을 떠나자 그 할매는 화장실로 향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문제의 호출 램프가 울립니다. 아무래도 그 호출은 다른 단골이 잘못 누른 모양입니다. 일은 그 후 부점장과 상담한 뒤 사무실로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한 형사에게 사정을 설명, CCTV 영상을 보여주는 일. 그때 일은 문득 동료가 조퇴한 날 일을 떠올립니다. 하여 일은 부점장에게 3일째 영상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그날 영상이 흐르기 시작하자 거기에는 충격의 영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할매가 화장실에서 나왔던 거죠. 실은 전날 영상에서 할매는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그 뒤의 영상에 동료가 할매가 있는 곳으로 주의를 주러 가는 장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느긋하던 동료는 왠지 할매를 가게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던 거죠.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일. 왜냐하면 동료는 일에게 그 할매 엄청 좋은 사람이었어, 네가 말한 것처럼 섬뜩한 사람은 아니었어 라고 했고 쫓아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할매는 가게 입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뜩하게도 쫓겨난 뒤로 할매는 한 발짝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그 할매 옆을 여러 단골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은 모두가 마치 할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카메라 영상에서 할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과 같은 타이밍에 다른 카메라에 찍혀있는 동료의 움직임이 딱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10초 정도 굳어버립니다. 그 후 동료는 사무실에 조퇴서를 내고 돌아갔고 영상에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동료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왠지 동료는 사무실 반대편에 있는 휴게실로 가서 문 앞에 딱 멈춰 그 자리에서 10초간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동료는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후로 계속 휴게실에서 나올 기미는 없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영상을 빨리 돌려보니 이번에는 일이 휴게실로 들어갑니다. 실은 이게 전에 일이 올렸던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휴게실 안에서 문을 쾅쾅 두들겼던 게 동료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일이 그런 무서운 일에 쫓기고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장난하고 있다고 생각, 일부러 동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영상을 보고 있으니 일이 휴게실에서 나왔는데요. 동료는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점 시간이 되어 주변이 어두워져도 그날은 끝까지 동료가 휴게실에서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료가 거기 있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 왜냐하면 일은 그날 밤 동료 집을 찾아갔고 그때 동료는 이미 집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영상을 다 본 일들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계속됐죠. 그리고 형사는 뒤는 우리가 조사하겠다, 일단 그 파일을 받아도 되겠느냐 하고는 가게를 뒤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은 더는 이 사건에 관계되는 건 그만두자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 일은 K씨와 사귀게 되고 동거하게 되었다며 찐따 도태남들에게는 최고 크리티컬인 여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많은 주변인이 불행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재 일 자신은 K씨와 함께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K씨는 가끔 잠꼬대로 수수께끼 같은 일본어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 귀엽다고 자랑질하는 일. 욕말이 없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할매에 대해서는 현재도 행방불명 상태인 채로 있다나요. 이렇게 일은 저까지 죽여가면서 길고 긴 체험담을 끝마쳤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스레 주민들의 질문에 답해 나가죠. 일이 재령을 받았던 장소는 교토에 있는 기온의 신사의 본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 장소가 틀림없다고 답하는 일. 그리고 재령에 관계된 비용은 나중에 회사가 부담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할매가 자기 손녀인 X 여친까지 위해를 가한 건 어째서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마 일에게 작별을 고하고 슬퍼하던 그녀 곁에 할매가 나타났지만 그 모습에 놀란 그녀는
2층에서 뛰어내린 게 아닐까라는 것. 하여 할매는 일탓에 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분노했던 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 후 이렇다 할 질문은 나오지 않은 채 일은 스레를 떠나고 이틀에 걸친 일의 체험담이 올라온 이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일이 만났던 할매의 정체가 실은 X여친의 할머니였다는 놀라운 결말을 맞은 스레였습니다. 지금도 할매는 어딘가에 빠찡꼬에서 싱글생글 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몇 번을 잠이 들면서도 끝까지 참고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